네, 안녕하십니까.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보고 나서 생명과학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LB의 수급을 보시면 뭐 바로 잘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인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수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가의 위치와 지금 상황이 자, 좀 아주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고 이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이 위치에서 또 상승이 나왔었던 흐름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들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위치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간에도 0.14% 거의 그냥 보합권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모습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였던 이유 아니면 뭐 이유라기보다도 이걸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린 건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봉이 나와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 그죠? 그리고 밀린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금요일. 자, 금요일 날 올려만 주면 된다. 그래서 양, 양. 꼭 이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이 나오던 지금처럼 음이 나오던 결론이 뭐다? 횡보죠. 횡보와 주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이 나오면 강한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HLB의 위치상에 대한 것과 이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과 같이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뭐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밀릴 수도 있고, 계속 뭐 횡보할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위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 자, 이러한 모습을 제가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횡보라는 것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투자자들, 뭐 외인 프로그램이든 뭐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상관없이 이 위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댓글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세력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빠질 때 거래량이 없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을 때 그럼 세력이 없는 거냐? 이렇게 또 걱정을 좀 하시는데 어,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빼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세력은 어떻게 주가를 빼야지만이 개인이 이탈이 되고 손절을 하고 이 물량을 받아서 나중에 띄운다. 그쵸?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력이 있고 없고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없어도 뭐다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뭐 걱정을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는 뭐 세력이 있다 없다 그거 하나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선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대응하실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이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거를 봤을 때, 자, 이미 빠진 상태죠. 빠진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은 어, 현재 위치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 하락한 위치에 어떤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는 분명히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저점에 대한 최저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최저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랑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좋다 또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미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불안해해야 된다,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빠지네. 여기서 걱정을 해야 돼요. 이미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하셔도 좀 늦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점에 대한 최저점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비우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는 자, 이 저점까지 내려오고 깨지기 전까지는 걱정할 위치와 흐름이 일단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 우리가 또 아주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게 뭐가 있죠? 네. 어, 지금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가 정배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가가 좋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역배열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좀 딱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딱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역배열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건 부정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하셨고 보유를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있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는 다 아는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배열이 아닌, 그쵸? 지금 역배열로 흘러가는 이동평균선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의 흐름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HLB 영상에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역배열일 때 오히려 강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꼭 정배열로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역배열일 때 매매를 의외로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역배열일 때도 상승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대신 역배열일 때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역배열에 대한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실 게 뭐냐면 자 누구나 아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리고 또 아니다. 시간이 걸려도 기술적인 것이 아닌 그 외에 기업과 재료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계속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배열일 때 상승이 나오는 조건과 역배열이었을 때 상승이 나오는 것, 네, 이거는 너무 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든지 좀 그러기는 좀 그래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그냥 드려보는 겁니다. 역배열인 모습에서 일단은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만 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죠? 역배열일 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역배열일 때 어떻게? 네,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빠지지만 않으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HLB가 지금 크게 걱정이 될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 뭐 마찬가지겠죠, 흐름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HLB 생명과학은 개인과 외인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일단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예 역배열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쵸? 자, 이게 바로, 그러니까 흐름은 이건 같아요. 빠지는 흐름은 같지만, 이평선을 봤을 때 아예 역배열이 된 게 아니에요. 그쵸? 역배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기준이 높으면은 그래도 주가가 아직까지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HLB 지금 뭐 이게 역배열이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HLB가 역배열이 훨씬 그러니까 정배열일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생명과학이 기준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아마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빠지는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뭐 LB랑 별 다른 게 없다. 근데 제가 수개월 전, 뭐 작년이죠. 작년부터 기준이 어떻게 생명과학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자 이동평균선 지금 아마 딱 이동평균선을 보면 충분히 진짜 다르다. 주가의 모양을 보면 자 주가의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동평균선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죠? 이게 바로 그 기준에 대한 아마 이제는 좀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자꾸 기준 그리고 생명과학이 높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그게 무슨 그게 원리가 뭐냐 뭐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제 나름대로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 이런 모습 이동평균선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역배열이 안 된 생명과학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됐다라는 자 HLB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흐름이 이미 우리가 모르게 약간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갖고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생명과학이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더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일단은 더 밀리지 않으면 되고요. 다만 이제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방향이 일단은 계속 우하향으로 보는 것이고 일단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우하향하는 것을 반대로 어떻게 상승을 시키는 아주 좋은 그림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빠지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지만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빠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다? 밀려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적당하게 빠지면 좋은 상승이 나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빠지면 자, 너무 과하게 빠지면 바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적당히 빠지고 빠지는 게 괜찮은 자리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